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01번부터 또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101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거 체크하면요, 결과의 평등입니다. 말 그대로 국어 문제죠. 결과의 평등은 결과가 평등한 겁니다. 수량적 평등이죠. 드림 스타트, 스타트가 뭐예요? 출발이죠. 기회를 똑같이 기회를 주자. 그러면 드림 스타트는 말 그대로 기회의 평등이죠. 뭐 국어 문제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 떡볶이 문제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내고 받는 거니까 형평이죠. 적절성, 최저임금 적절해야죠. 기회평등, 여성고용 할당 기회 줘야죠. 적극적 자유, 최저생활 보장, 국가에서 관여하는 거죠. 102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 아주 번데기 문제예요. 길지만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내용을 공부해서 그래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요. 독점 자본 이론, 독점 자본은 독점입니다. 독점. 누가? 국가가 무엇을?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독점하는 게 독점 자본 이름이다. 왜 독점해요? 잘 쓰려고. 경제 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경제 발전이 되는데 사회복지도 유사하게 된다. 유사가 뭐예요? 국어로 뭐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찌찌뽕 있죠, 찌찌뽕. 찌찌뽕이 뭐예요? 서로 찌찌뽕했다. 서로 수렴되었다. 찌찌뽕 되었다. 같이 포함되었다. 상관관계가 있다. 찌찌뽕, 수렴.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유사하게 됐다는 건 수렴 이론이죠. 수렴 이론이다. 답 나왔죠. 독점 자본은 국가가 독점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한 국가가 기술 역시 임금 국가로 당연히 확산됐죠. 음모 이론은 조금 추가되면요, 음모 이론의 포인트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제도라고 보면 돼요. 비스마르크는 뭐예요? 당근과 채찍.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데모하니까 이거 데모하면 안 되겠다. 데모하면 안 되니까 뭐예요? 당근을 줘서 데모를 막자. 당근이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을 주는 이유는 데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데모하지 마라고. 이제 당근 정책이죠. 뭔가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음모 이론이죠. 그래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데모하지 말라고 하나의 수단, 당근을 준 것이다. 음모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익 집단 이론은요, 집단들 나왔죠. 집단들 나오면 이익 집단이다라고. 인도주의 나오면 사회 양식이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공부 겁나게 재밌죠. 참 미치도록 이렇게 문제가 풀리면 막 희열을 느낍니다. 이 희열을 느끼는 이 기분 또 연이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103번 가보시죠.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옳은 것 그러면 니은 니을이네요.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 건강보험, 실업보험. 건실한 영국 포인트 잡고요. 스웨덴 하면 사민주의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주장했죠. 답 나왔죠. 사회민주주의니까 노동계급이 나오고 농민 간 정농동맹을 통해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구나. 노동계급, 정농동맹, 사회민주주의, 삼위주의다라고 보고요. 기억, 독일의 재보험은 노사가 반마씩 부담한 거 아닙니다. 정부가 전부 다 부담합니다. 지금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대공황 경험 언제죠? 192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를 살려야겠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건 뭐예요?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겠죠. 유효 수요. 창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문제 잘 나옵니다. 여기서
완전 학습하셔야 돼요. 그럼 유효 수요가 뭐예요? 어렵지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꽃가게 겁나게 쉽습니다. 용어를 알면 돼요. 유효하다. 수요는 뭐예요? 살돈이에요. 살돈. 그러니까 유효 수요. 수요는 살려는 마음이죠. 경제학적으로 수요는 뭐라고요? 사고 싶은 마음. 공급은 팔고 싶은 마음. 똥가방. 여러분 똥가방 아시죠? 근데 똥가방을 사고 싶다. 어떤 분은 또 갑자기 교수님 똥가방을 왜 사요?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똥가방은 뭐예요? 루이비통. 루이비통이 똥가방이죠. 사고 싶지요? 사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똥가방을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유효하다. 이게 유효수요야. 즉 살 돈이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살 돈이 있다 이거예요. 수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돈이 없어요. 지금. 내가 나중에 첫 월급 타면 또 돈 벌면 반드시 똥가방을 사고 싶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건 나중이죠.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죠. 이걸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똥가방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마음이 유효하단 말이에요. 왜? 돈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효 수요라고 한다. 즉 유효 수요는 살 돈이 있다. 살 돈이 있다. 살 돈이 있으면 뭐예요? 있게 하려면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야겠죠. 그래서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재정 확대 정책, 금리 인하 정책을 쓴다 이겁니다. 이런 큰 틀을 갖고 있으면 돼요.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돈을 푸는 거죠. 총 공급 관리에 수염을 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은 총 공급 관리가 아니라 뭐예요? 총 수요 관리죠. 살 돈이 많이 생기게끔 총 수요를 확대시킨다. 총 수요 관리에 초점을 둔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알면 쉽죠. 살 돈이 있게 한다. 누구를? 국민들을 어떻게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고 돈을 시장에 많이 풀고 금리를 인하해서 똥가방을 살 수 있는 돈을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다. 배경을 알면 겁나게 또 재밌습니다. 재미 뿜뿜 104번으로 가보시죠.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도 겁나게 어려운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꽃가게 포인트 국어 문제입니다. 지가 답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국어 문제, 문제 속에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옳은 것 찾으면 조지와 웰딩. 조지와 웰딩 나오면 왠지 좀 욕 같아요. 근데 뭐 우리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너무 욕하면 또 천박스러우니까 이렇게 에이씨 조지와 웰딩 이러면 또 이름 모를 또 카타르시스가 이어지네요. 조지와 웰딩이 나왔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을 인정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체계의 약점이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 건 소극적 집합주의구나. 적극적이 아니라 시장 체계의 약점을 보완한 건 소극적 집합주의구나. 째째뽕 하시고요. 2번은 뭐가 잘못됐죠? 가족이나 노동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는 보충적치가 써 있네요. 그러니까 제도적 모형이 아니라 보충적 모형이죠. 보충적 모형을 다른 말로 자녀적 모형이라고 한다. 지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미슈라 나왔네요. 분화와 통합 미슈라 나왔네요. 경제 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해서 사회적 협력 형태로 제도화. 사회적 협력 형태는 뭐예요? 통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화가 아니라 협력 통합이다. 다 써 있다니까요. 국어 문제예요. 테트마스의 산업 성취 모형. 시장 밖에서는 뭐예요? 국가가 개입을 하겠죠. 국가가 욕구 원칙에 입각해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보편적은 뭐예요? 제도적으로 다시 재분배했단 말이에요. 누가?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재분배했다. 왜? 욕구 원칙에 입각하려고. 그래서
산업 성취 모형이 아니라 뭐예요?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다라고 보고요. 퍼니스와 틸톤의 적극적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사회부조 나왔죠? 이건 뭐예요? 보통 사회보장 국가죠. 적극적 국가가 아니라 사회보장 국가다. 그래서 이런 말뜻만 알면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고요. 105번으로 가보시죠. 에스핑 앤더슨의 또 이런 거 스펠링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 성격 고치는 게 아니라, 진짜 늘상 강고지만 이거 왜 외운지 모르겠어요. 지가 다 써 있는 거. 게토레이 초진스키 방법입니다. 이런 건 버려야 돼요. 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에스핑 뭔가 긴 사람 나왔구나 이름이. 복지국가 세 가지가 있죠. 자유주의, 또 보수주의, 또 삼인주의. 이 중에 포인트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보수주의 국가는 개인 책임과 개인 책임 나오면 뭐예요? 시장 원리죠. 이건 시장 원리, 자유주의 복지국가죠. 미국, 영국이 주장을 했죠. 나머지는 옳은 거죠. 자유복지는 시장 원리죠. 제가 나왔네요. 다 써 있잖아요, 이렇게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그렇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유주의 내비두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도와주자. 그래서 공공부조를 강조했죠. 공공부조를 강조했으니까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다. 저소득층 시장은 내비터라 이거예요. 다만 공공부조는 국가에서 집중해서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죠. 4번 갑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회보험 혜택을 차이가 있다. 그렇죠. 보수주의 복지국가. 앞에 문제 풀어봤죠. 보수주의 복지국가 어디나요? 독일, 프랑스. 조합주의, 보수주의를 강조한 나라죠. 그래서 독일,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해당합니다. 사회보험 혜택을 강조하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민주주의 복지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거죠.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죠. 스칸디나반도 이쪽 나라들이죠.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서 가족과 시장 체계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다. 보편주의 다 주자. 복지를 다 주자.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가 가장 복지 최고 많이 주는 나라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 있습니다. 106번 갑니다. 빈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거죠. 기억, 리을이네요. 옳은 겁니다. 니은, 티귿이 삑살이네요. 사회적 배제는 빈곤 박탈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접근입니다. 딱 봐도 그렇겠죠. 빈곤율 나왔네요.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간의 소득 분포,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이 소득이 얼마큼 되어 있는 이 분포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이 총 인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빈곤율입니다. 그래서 소득 분포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얼마큼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평균 소득이 아니라 중위값이죠. 중위소득이다.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말장난해요. 그렇지라고 해서 30% 생계급여 이렇게 공부하면 낚싯바늘에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눈을 그냥 뒤집어 까서 잘 봐야 돼요. 어디에 숨은 그림이 있나 이걸 잘 봐야 돼요. 시험 볼 때 눈을 바짝 뒤집어 까고 어디에 함정이 있나. 오케이, 평균소득이 아니지 중위소득이지. 아싸가 우리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제가 공상에도 많이 공개했지만요.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함정이 어디 있나 파악을 해야 되고 정답이 어디 있나 문제와 보기에서 찌찌뽕 내야 되고 이런 스킬이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연사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싶습니다. 107번 까보시죠. 소득 불평등 나왔네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옳은 것은 티귿 리을이네요. 10분위 분배율은 그 비율이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 옳은 것이니까 옳은 거 먼저 볼게요. 이게 틀린 거네요. 5분위 배율은 5분위 배율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5인분이 분배율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용어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상위 20%, 하위 20%. 이거를 이제 5분 20%씩이니까 20%니까 반이죠. 5단계를 나눈 겁니다. 얘들이 작을수록 그만큼 뭐예요? 평등하다는 거죠. 왜?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가까울수록 평등한 것이다 라고 보고요. 로렌츠 곡선은 45도 일치, 즉 45도 대각선이죠. 45도가 있을 때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이다. 수직일 때는 완전 불평등, 대각선일 때는 완전 평등. 이게 로렌츠 곡선이죠. 10분의 분배율은요. 10분이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10분이 분배율은 분배를 10등분해서 잘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분배를 잘했다라고 해서 그 비율이 크면 분배를 잘한 거고요. 배율 10분이 등급으로 나와서 잘했구나. 그 비율이 낮으면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죠. 커야 평등이다. 이것도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지니 계수는 0에서 1 사이죠. 0으로 갈수록 평등이고 1로 갈수록 불평등입니다. 0.3에서 0.4로 갔다면 뭐예요? 불평등이 완화된 게 아니라 불평등으로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8번으로 가보시죠.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구 복지국가 계층간 소득이 불평등이 완화된 게 아니라 더 커지죠. 서구 복지국가. 그래서 좀 나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시장 경제 원칙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계층 간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빼꼼합니다.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 바우처죠. 증서 바우처 쉽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뭐라고 했어요? 쌀. 현금급여는 돈. 그럼 가장 받기 좋은 건 뭐예요? 현찰이 최고야. 현금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증서는 항상 가운데입니다. 그 다음에 현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현물급여에 비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 현물보다 높지요. 그래서 현물급여의 현금급여 목표 달성이 효과적이다. 그렇죠. 돈은 또 돈 갖고 로또 사거나 또 비트코인 살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거 쓸 수 있죠. 그래서 현금급여보다 목표 달성이 효과적이다. 그렇습니다. 현물급여에 비해서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그렇죠. 서로 상품권 경쟁 붙일 수 있으니까 공급처를.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 현물급여에 비해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읽어보면 쉬운 내용입니다. 110번 갑니다.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부과. 조세는 세금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사대보험료 내는 겁니다. 이해됐죠? 쉽습니다. 그럼 옳은 것은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역진적이다. 역진은 지는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역은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소득 분배가 잘 안 된다는 게 역진적인 거죠. 누지는 뭐예요? 쭉쭉 나가니까 소득 분배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보험료는 소득세는 걷어갖고 나눠주면 되는데 역진적이죠. 아니 누진적이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역진적이다. 그렇죠. 사회보험료 왜요? 타먹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 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라고. 인적 공제가 없는 건 뭐예요? 세금이죠. 조세다. 조세와 달리 소득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자, 소득 상한선이 있다는 건 뭐예요? 소득 상한선이 있다는 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죠. 왜? 국민연금, 사대보험 이런 거 할 때 상한선 있으면 얼마까지만 내고 돈 더 벌어도 안 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에 유리하겠죠. 앞에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문제만 살짝 변형해서 기본적인 틀만 가지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 빈대급부가 아니라 반대급부입니다. 반대급부는 타는 거예요. 반대급부는 뭐예요? 사회보험료는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특정화됐겠죠. 그래서 특정화되지 않은 건 뭐예요? 조세겠죠.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부담 능력, 돈 없으면 못 내는 거죠. 이건 뭐예요? 조세죠. 그래서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건 조세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체크 포인트 하면 되겠죠. 조세하니까 갑자기 조세호 씨가 생각이 나네요. 111번 가보시죠. 인과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에도 벌써 한 문제 먹고 들어가요. 인과학적 기준. 인과학적, 인구, 나이에 관계된 건 뭐예요? 사회 수당이 있구나.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가죠. 사회 수당은 뭐예요? 만 8세 미만에게는 다 돈 준다 이겁니다. 다 돈 준다. 이거 뭐예요? 보편주의죠. 보편주의. 답 나왔습니다.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이하는 포함이 되는 거고 미만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18,000이니까 18,000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적절성 가치, 사회복지의 적절성은 소득 분배, 재분배의 목적이 있지만 여기는 뭐 다 주니까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겠죠. 운영 효율성이 높다. 그렇죠. 18,000 미만이면 다 주니까 효율성 높겠죠. 사회 통합 기여할 수 있다. 낙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다 주니까 공공비에서 근로동기 감소가 적다. 그렇습니다. 110회 갑니다.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용료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니까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돈 내니까 저소득층은 돈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 향상이 안 되겠죠. 뭐 참 초등학교 2학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쉽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쪽팔려요. 풀기도.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거. 이용료. 돈 내는 건데 뭐 저소득층이 어려울 거지 돈 내면. 113번 갑니다. 소득 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에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다 옳으네요. 수직적 재분배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부조죠. 세대 내 재분배, 개인연금은 세대 내다라고 보고요. 왜? 내 돈 이거 뭐죠? 내 돈 내가 탄다. 내 돈 내 탄. 내 돈 내고 내가 타는 거니까 이거 뭐 소득 내죠. 수평적 재분배, 수평적. 그래서 아동수당, 실업급여는 수평적이고요. 세대칸은 장기 요양보험, 세대칸에서 젊은 층에서 노인층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4번 갑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역, 니은, 디귿 다 옳으네요. 때로는 영어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법 중에 범주적입니다. 범주가 영어로 뭐예요? 카테고리를 정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돈을 써라 이겁니다. 여기는 여기 쓰고 여기는 여기, 중앙정부에서 딱 돈을 쓰라고 카테고리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걸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복지 서비스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위해서 적합하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너는 전국적으로 과천이건 저기 포항이건 여기 나주건 다 똑같이 써. 그러니까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적합하겠죠. 범주적 보조금은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 그렇죠. 정부에서 딱딱 정해준 거니까. 일반 보조금은 네 맘대로 써라.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네 맘대로 써라. 이게 일반 보조금이에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지방대로 알아서 써라. 그렇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5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국어 문제죠. 사회복지 정책은 뭐예요? 소득 재분배죠. 능력에 비례한 건 이거는 뭐 자본주의 시장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116번 갑니다. 정책 결론 모형 이론, 이것도 또 나왔네요. 항상 나오죠. 근데 포인트만 잡으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 무정부 상태 나왔네요. 무정부 상태 나오면 답이 뭐예요? 쓰레기통이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이다. 우연히 정책이 만들어진다. 무정부 상태에서 혼란 속에서 쓰레기통. 답 딱 나왔습니다. 좀 아름다운 문제죠.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정말 땡 잡았습니다. 합리 나오니까 합리 모형이고요.
최적 나왔으니까 최적 무용이고요. 제한된 능력, 제한된 만족 나오니까 만족 무용이고요. 또 과거에 지금 약간 수행했어요. 약간이 뭐예요? 점증적. 지가 다 써 있잖아요. 너무 쉽지 않나요? 117번 갑니다.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높은 비용 효과성이다. 비용 효과성. 즉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 세금 걷어갖고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이게 공공부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돈 받아서 잘 쓰겠죠. 그래서 높은 비용 효과가 좋다 이겁니다. 비용 효과성이다. 저는 강의할 때 이제 비용 효과성 그렇게 시원한데 또 국어에서는 국어가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죠. 국어나 아나운서 볼 때는 높은 비용 효과성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런 거 참 저는 싫어합니다. 효과성이라면 어때요? 효과성보다 효과성이면 뭔가 좀 아주 그렇습니다. 장점은 높은 비용 효과성이다라고 보고요. 근로동기는 약화되겠죠. 재정 예측을 용이하지 않겠죠. 수평적 재분배 효과, 수평적은 아니죠. 수직적이죠. 있는 사람에서 없는 사람은 나가는 거니까요. 높은 수급률은 아니죠. 최저소득층만 받는 거니까요. 118번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네요. 옳은 것은 희망 키움과 내일 배움 이거 또 나왔죠. 나온 것도 나온다니까요. 뭘 키운대요. 뭘 키워요. 돈을 키우겠죠. 왜? 돈 벌게 해주는 거죠. 자산 형성이죠. 번데기 문제죠.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공부 겁나게 쉬워요. 이런 말 하면 의료법에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본인 부담감이 없다. 본인 부담이 있죠.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계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해서 곱한 거 아니죠. 반영한 거죠. 노숙인은 뭐예요? 이 중에 일종이죠. 생계급여, 급여급여, 주급여, 교육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나왔어.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주거, 교육급여는 적용이 안 됩니다. 맨날 뭐 나온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풀어보다 보면 119번 갑니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죠. 근로장려금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옳은 것은 조세 환급제도의 일종이다. 그렇죠. 월급 준 다음에 이것저것 조사해서 뭐 해당되는 사람한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같은 근로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뭐 개인에 따라서 누가? 국가에서. 어디서? 세무서에서. 세무서 안 가면 어디서? 홈택스에서. 탑 나왔죠. 급여 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 세무서다. 자격 기준은 근로소득, 부양의무, 재산 다 본다. 부채는 안 본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2006년도, 2009년도다. 신청 방법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다. 직권주의는 나라에서 너 받아요. 아니다. 신청하는 사람만 준다. 신청주의다. 120번 갑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3번만 보내면 됩니다. 뭐 문제가 뭐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3번. 외래의 본인 부담금은 의료기관과 질병의 종류. 질병의 종류는 아닙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이죠. 의료기관과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지 질병의 종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그렇습니다.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몇 회? 6회다. 5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5회가 아니라 6회다. 직종조합, 지역자금 등이 통합되어 운영한다. 통합되었다라고 보고요. 진료비 지불 방식은 이제 5번이 이거는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7개 질병군에 한해서 이건 볼 필요 없고요. 현재죠. Here and now 지금은 7개 질병군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번 가보시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 제도를 물어본 거네요. 정답 체크하면 5번이네요. 군 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기간 추가로 준다. 아하, 그렇구나. 크레딧.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겁니다.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실업 크레딧이죠. 있답니다. 출산 크레딧도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3명이 아니라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일 때는 120일, 3명 이상일 때는 6개월 추가해서 180일. 또 이것도 각계전투로 시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2명은 120일, 3명은 180일이다.
보고요.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제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보고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동안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뭐 그래도 이 정도만 하면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문항 속에서 여러분의 이론이 정립되는 게 아주 완빵입니다. 122번 가보시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인공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자꾸 언저리를 자꾸 보려면요 미쳐버려요. 주인공이 나와야죠. 자꾸 조연만 보고 언저리만 보면 아니 되옵니다. 주인공,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 급여가 있다. 그렇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는 현금 급여도 있고 현물 급여도 있다라고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저리들 하나씩 추가하면 밥 먹고 메인 메뉴 먹고 이거죠. 에피타이저 먹고 메인 메뉴 먹고 그다음에 뭐예요? 디저트 후식 먹고 이게 공부도 3박자 이론이에요. 메인이 중요하죠. 메인은 안 먹고 맨 에피타이저만 먹고 후식만 먹고 후식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 배 터질 수 있습니다. 커피 먹다 보면 배 터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미료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 조미료 우리가 또 맛있게 이제 채워가는 겁니다.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단기보호 왠지 보호니까 시설에서 보호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에 꼭가게 단기예요. 단기 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에 해당한다라고 포인트 빡 잡고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여러분 보험료 영수증 보시면 아주 잘합니다. 건강보험료 뭐 1월달 납부 영수증 보게 되면요. 여기다 건강보험 나오고요. 밑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뭐 추가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분리하여 징수한다가 아니라 통합하여 함께 징수한다. 통합 징수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조심할 거는요. 독립회계예요. 즉 징수만 같이 하고 관리는 독립회계를 관리하는 따로 국밥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징수는 통합 같이 징수하고 관리 회계 분리는 따로 국밥이다. 분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1개월 이상이다. 1개월 이하야 병원에 입원하려면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그래서 1년 이상으로 한다. 유효기간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보험료 돈과 관계됐습니다. 돈과 관계된 건 대빵이 정해야 돼요. 대빵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래서 보험료 돈과 관계된 건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번으로 가보시죠.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도입에 관한 이론을 모두 고른 것이고 이건 뭐 번데기 문제예요. 내용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번데기예요. 산업재해 보상, 즉 산재보험 받는 거예요. 산재보험 받을 때 떡공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내 과실로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졌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내 잘못이지만 그게 산재보험이에요. 이게 뭐예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죠. 그래서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다라고 보시면 사회적 타협 이론, 산업 위협 이론, 사회 비용 최소 다 산재에서 내주니까 사회 비용도 최소화 되겠죠.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완화가 되겠죠. 왜? 산재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거 보시면 쉽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 뭐 딱 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배상 책임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124번 갑니다. 안토덴과 시필라. 이런 것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외우면 진짜 안 돼요. 이걸 뭘 외워요? 지가 다 써 있는데. 완벽주의자들은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토레이 플러스 조진스키입니다.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은 아주 공부가 씹혀요. 안토넨과 시필라. 외우면 씹혀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 주인공이에요.
예, 언저리 보면 CP입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 제도 모형입니다. 이거 모형 쉬워요. 계속 뭐 일부러 하나씩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통으로 엮으면 됩니다. 통통 어떻게 엮냐? 우리가 에스핑 앤더슨이 이것도 에스핑 앤더슨 몰라도 돼요. 그냥 얘도 몰라도 되고 눈으로 보면 알죠.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보면 아 이런 게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유주의, 미국, 시장경제, 공공부조 강조, 그 다음에 조합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 이거 뭐예요? 사회보험 강조, 삼인주의, 사회 서비스 강조, 스웨덴, 핀란드, 사회보험 뭐 이런 내용들 갖고 조금씩 엮은 거. 이 맥락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스페인 나오면 뭐예요? 아, 스페인 유럽이구나. 유럽 가족주의 모형이다. 독일 중도 보충주의구나. 라고 보고요. 스웨덴 복지국가죠. 공공 서비스. 핀란드 마찬가지죠. 공공 서비스. 시장 의존 여기 나왔네. 시장 의존, 자유주의, 공공부조 강조, 자산조사. 공공부조 강조니까 자산조사죠.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번 갑니다. 영국의 신빈민법,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법에서 공동 신빈민법 뭐예요? 무조건 돈만 주지 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물론 무조건 돈을 주지만 무조건 주지 말고 자활에 포인트를 주자. 자활에. 그래서 자활 포인트 주면 뭐예요? 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열등초 원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6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 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만 보면 이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포인트 잡아보면요.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은 뭐가 나와야 돼요? 사회보험하면 너무 추상적이면 안 돼요. 딱 머릿속에 인지에 박혀야 돼요. 대가리에 박혀야 돼요. 사회보험, 사대보험 그냥 이렇게 딱 찌찌뽕시키세요. 사대보험 국가에서 관리하죠. 월급에서 자동 뽕으로 뛰지 않습니까? 왜 자동 뽕으로 뛰어요? 관리하려고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 책임이다. 아하 그렇구나. 사대보험은 국가 책임 의무로 뛰는구나. 딱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보는 겁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하다 얘랑 맷집봉 시키면 안 돼요. 비용은 국가 플러스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국가 플러스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을 하고요. 관리 책임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왜 합격률이 저조하냐면요. 4년 동안 다 배웠어요. 전공 확보해서. 또는 학점이 있으면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다 배웠는데 왜 20% 30%뿐이 안 되냐? 다 알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포인트가 찌찌뽕이 안 된 거예요. 찌찌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사복 카페 오신 여러분들은 땡 잡은 거예요. 왜냐면 말이죠. 찌찌뽕이 되거든요. 아, 사대보험 관리는 국가가 하는구나. 물론 돈을 준비할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제가 같이 전담하는구나. 오호, 야,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해 쏙쏙 막 미칠 것 같은 아유 혀를 깨물었네 흥분하다가 미칠 것 같은 희열이 느끼잖아요. 이게 공부의 매력이에요. 정말 재수없는 소리지만요. 이해가 되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공부 놀이입니다. 공부는 놀이예요, 놀이. 플레이. 그래서 우리 회사가 플레이 패스입니다. 놀면서 합격하자. 그렇습니다. 놀아야 됩니다. 옳은 거 나왔죠. 여기는 뭐예요? 국가 지방자치니까 틀린 거겠죠. 공공부조는 지방자치가 전적 웃기지 마라. 이 공공부조나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플러스 지방자치예요. 국가 플러스 지방자치. 사회서비스 국가 플러스 지방자치. 국가는 민간자치 참여를 제한한다. 웃기지 마라. 국가 플러스 지방자치.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 단순한 문제예요. 다만 얘만 외우면 됩니다. 국가 책임이다. 비용은
국가 플러스 지방자치다. 오케이, 액기스 쪽쪽, 홍삼 액기스 쭉쭉 빨아드시고 127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 범주. 보편주의는 뭐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실업급여. 대상이 누구예요? 국민 모두 다. 다 주는 거예요. 국민 모두 다. 대상이죠. 그래서 실업급여는 보편주의의 운영 이념이다. 그래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업급여 가입한 사람 주는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대가리 돌아버려요. 그냥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세요. 진의 다리 개수 세고 걸어가다가 죽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그런 게 보다. 실업급여는 실업보험 다 준 사람만 주는데 이게 왜 다 주는겨? 대상이 다 주는 거구나. 대상 중에서 이제 준 사람만 받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선별주의다. 128번 갑니다. 민간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건요. 이거 어려운데 복잡한데 이런 스타일은 진의 스타일이에요. 진의 다리 세는 스타일이에요. 성격 고쳐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땡잡은 문제예요. 왜? 숨은 그림만, 숨은 글자만 찾으면 되거든요. 틀린 글자. 쭉 보세요. 딱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의 사회복지법인이 우선해서 뭘 우선해요? 어차피 사회복지는 우선해요. 상호부조, 상부상조 서로 찌찌뽕이죠. 그래서 우선이 아니라 협력하여 우선은 아니다. 우선 협력하여 연계하여 그래서 연계해서 소문내야죠. 연계 소문 우선은 아니다. 나머지 읽어보면 쉬운 겁니다. 인문학 국어 문제예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129번으로 가보시죠. 반집합주의. 또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영어 모르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집합주의죠. 집합! 누가 집합했어요? 국가죠. 국가. 국가가 집합 거는 거예요. 근데 반이래요. 그럼 집합 해제 이건 뭐예요? 국가가 집합 아무렇지 이거 뭐예요? 자유죠. 자유주의.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거, 자유주의 아닌 거. 평등은 국가가 평등시키는 거죠. 그래서 평등은 자유주의에 관계가 없다. 끝. 너무 쉽죠. 130번 갑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제도에서 업무상재 이건 맨날 똑같이 나와요. 그냥 장애 등급은 아니다. 나머지는 다 업무상 제도다. 그래서 장애 등급 아니다. 정답 2번입니다. 131번 갑니다.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등하면 정답 5번이죠. 숨은 그림을 빨리 찾아야 돼요. 정답 찾고 비례적 평등은 공평과 관계 있습니다. 공평하다. 뭐가? 기회가 공평하다. 똑같은 기회를 주자.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은 비례적 평등이 아니라 똑같이 총량을 똑같이 한다. 그래서 수평적 평등이다. 수량적 평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모르니까요.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한다. 차등하는 건 뭐예요? 비례적으로 차등한다. 비례적 평등이다. 드림 스타트, 출발점을 똑같이 하자. 기회를 똑같이 주자. 기회의 평등하리다.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시다. 열등처 알잖아요. 일한 사람이 노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지. 당연하죠. 이게 꽁돈 받으면 일 안 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일하는 사람이 꽁돈 받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줘야죠. 꽁돈 놀아도 100만 원 받는다. 일해도 100만 원 받는다고. 그럼 미쳐서 일하게? 꽁돈 받지.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이게 열등처우 아니에요. 간단하죠. 비례적 평등이죠. 당연하죠. 공공주는 똑같이 평등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산술적 평등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합니다. 그렇죠. 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결과 평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2번으로 가보시죠. 공부가 알아주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솔솔 오솔길을 아주 기분 좋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 중 공공부조 나라에서 주는 거죠. 해당하는 거죠. 공공부조에서 정부에서 주는 공공부조 수직적 분배죠. 장애인 연금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기가 한 장이다. 기기 한 장. 그래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또 한가족 부모, 또 장애인 연금 이런 것들은 공공부자, 한가족, 한부모 가정 지원 이런 것들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133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응용문제 나오면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포인트 그냥 기기 한 장.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가족 부모 지원, 장애인 연금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이것만 포인트 잡으면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133번 갑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또 나왔네요. 앞에 설명드렸죠. 나온 거 또 나옵니다. 글자만 똑같지 않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가입기간의 추가산임은 비용은 국가가 국가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월급 뛸 때 받는 거 사회보험이죠. 4대 보험 2분의 1이고 산재는 또 사업자가 100% 내는 거죠. 산재보험은 100분의 1, 또 고용보험, 의료보험은 2분의 1이죠. 추가 산입은 정부가 다 주는 겁니다. 국가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국가가 다 준다.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 크레딧, 자녀가 2명인 거 12개월 크레딧, 3명이면 18개월, 또 여기도 고용보험 구직급여 받는 게 6개월 크레딧, 또 근로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종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그 내지 2분의 1 해가는 거예요.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134번 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공서비스 하면 뭐요? 공공부조가 떠올라야 돼요. 공공부조 수직적 재분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꽁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원에 쌍방적이지 않죠.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거다. 사회적 이전관계가 아니다. 답 딱 떨어졌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2차적 분배에 해당한다. 그렇구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2차적 분배구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이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는 경향이 있다. 아하, 그렇구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여기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1차적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1차가 아니라 2차 분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1차는 뭐예요? 또 궁금한 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1차 다이렉트를 주는 건 뭐예요? 주로 이제 공공부조가 되겠죠. 공공부에서 정부에서 팍 때리는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 충족한다.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복지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도 들어가고 서비스 들어가고 복지 플러스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5번 갑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나옵니다. 국가와 지방, 제가 얘기했죠. 긴 거일수록 땡 잡았다고요. 왜 땡 잡았어요?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것만 끄집어내면 됩니다. 핀셋 효과, 핀셋 공부 방법 쭉 갑니다. 국외 입양, 삑사리죠. 국외 입양이 아니라 국내 입양을 강조하였죠. 활성화시켰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은 건전한 요보 아동의 국외가 아니라 국내 신토불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읽어보면요. 상식 문제입니다. 136번 갑니다.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 이것도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케인즈.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공공 일자리 창출, 돈을 찍어내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시장 경제에 조금 수정하자. 그래서 시장에 내비두지 말고 조금 자유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가격 경쟁. 이건 뭐예요? 아담 스미스죠. 이거 하지 말고 정부가 웬만큼 관여하자. 이게 수정했죠. 수정자본주의다. 수정자본주의의 가장 큰 예는 뭐예요? 최저임금이죠. 국가에서 금액을 올렸다, 월급을. 왜? 돈을 많이 주려고 돈을 풀어서. 그래서 유효, 수요 기억날 겁니다. 유효, 수요 하면 뭐예요? 똥가방. 자극적으로 얘가 설명해서 기억날 거야. 똥가방을 사고 싶다. 교수님, 똥가방이 뭐예요? 루이비통.
똥가방을 사고 싶다. 살 돈이 유효하다라고 해서 살 돈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이죠. 대공황 이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 케인즈 나오면 무조건 똥가방 살 돈이 있구나.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 수요 돈을 풀었으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저축이 감소하고 저축 감소하죠. 왜? 똥가방 사니까. 또 기업은 돈이 막 생기니까 뭐예요? 그걸로 뭐예요? 똥가방은 개인이 사는 거, 기업은 투자를 하겠죠. 공장을 새로 짓고. 그래서 투자 감소가 아니라 투자가 증가되겠죠. 왜? 돈이 생겼으니까. 아주 쉽습니다. 유효수요. 살돈이야. 유효수는 살돈이 감소하면 경기 불황을 가져오고. 너무 재밌잖아요. 유효수가 뭐요? 이러면 이거 무작정 글자 외우는 거예요. 살돈이 감소하면 당연히 경기 불황이 가져오고 소득도 내려가겠죠. 왜? 살돈이 감소했으니까. 너무 쉽지 않나요?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 일자리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 살돈이 증가한다. 너무 쉽죠.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로 이어진다.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 안 하겠죠. 왜? 저축하니까. 유효수가 증가하면 살돈이 증가하면 경기가 가져오고 그렇죠. 살돈이 많이 생겨서 경기가 풀리겠죠. 투자의 증가, 투자가 증가한다. 미치도록 재밌잖아요. 재밌습니다. Enjoy Study 137번 갑니다. 킹돈 나왔네요. 킹돈 나오면 쓰레기통. 그래서 흐름 나오죠. 흐름, 무정부, 무원칙 이런 거 나오죠. 쭉 보면 나왔네요. 정치 조직화된 아니죠. 비조직화, 무정부죠. 조직화, 삑사리 끝. 흐름 나왔네요. 흐름 나왔네요. 흐름 나오네요. 기억 나오면 이은요.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가 재밌는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흐름 나왔고, 쓰레기통, 무정부, 비조직 나왔죠. 기억 빼면 니은딕을 리을이다. 아주 재밌습니다. 138번 갑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들어갔죠. 사회복지 시설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 사업부에 들어간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시설은 아니다. 그럼 뭐예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돈 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리활동이다. 뭐 쭉 나오죠. 다만 영리활동인데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하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139번 갑니다. 사회 서비스 나옵니다. 사회복지 플러스 서비스. 옳은 것은 사회적 욕구 충족을 그렇죠. 사회적 서비스니까 사회적 욕구죠. 딱 떨어지죠.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뭐예요? 사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죠. 이윤추구를 1차적 목표로 하는. 이윤추구가 1차구나. 1차 이윤추구, 2차 사회복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9번 갑니다. 사회 서비스의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 사회 서비스의 수요자. 사회 서비스는 취약계층 돈 벌게 해주는 겁니다. 받는 사람 위주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이런 의도가 있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회 서비스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지원을 중요시한다. 웃기지 마라. 수요자, 받는 사람이 더 포인트를 두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0번 갑니다. 사회적 연대 나왔네요. 사회적 고대도 아니고 연대가 나왔네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과 사회 간 이해 대립 발생할 경우 개인의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다. 뭘 희생해요? 연대인데 말 자체가 삑사리지. 국어 문제예요. 초등학교 1학년도 맞출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연대하는 거다. 고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연대하는 거다. 너무 쉽잖아요. 국어 1학년 문제입니다. 희생하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밴덤이 말하는 공리주의죠. 똑같이 공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한다. 이건 이제 공리주의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쉬운 얘기입니다. 왜 쉬워요? 연대하니까. 141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그러시오. 뭐 이유, 장점 이런 거 물어보면요. 좋은 게 다 답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서비스 문제예요. 서비스 문제는 다 좋은 것만 찾으면 됩니다. 다 좋네요. 정보를 얻고 뭘 확보하고 형성하고 다 좋잖아요. 다 답이다. 뭔데? 몰라요. 그냥 다 좋은 건 답이구나.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142번 갑니다. 다시 한번 또 잔소리할게요. 또 아직까지 성격 못 친 사람들에서 또 뭘 이런 걸 또 줄치고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좋은 게 답이다 이러면 됩니다. 성격 빨리 고쳐야 돼요. 너무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100점 맞으면 재수 없어요. 나 100점으로 합격했어. 미쳤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사회복지 못해요. 왜? 재수 없거든요. 100점 맞으면 안 돼요. 100점 맞는 시험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름다운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60점만 넘으면 아름다운 사회복지다. 이게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순응을 하는 거죠. 60점만 넘으면 돼요. 100점 맞으면 재수 없습니다. 너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꼼꼼히 할 거 없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틀려주는 미덕도 있어야죠. 142번 합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사회보험은 그냥 국가 사대보험. 민영보험은 그냥 삼성생명보험. 이렇게 생각하면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해되죠? 민영보험 뭐요? 삼성생명 드는 거구나. 생명에서. 누가? 내 돈 내고. 사회보험은 사대보험. 월급 의무적으로 뛰는구나. 옳은 것은. 사회보험 보험료는 월급이 뛰는 거죠. 사대보험.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공평하게 뛰고 또 적절하게 뛰죠. 그렇구나. 라고 보고요. 철저한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필요한다. 내 돈 내 탐험. 내 돈 내 타. 내가 돈 내고 내가 탐험하는 거. 이건 뭐예요? 삼성생명이죠. 민영보험, 삼성생명 보험료는 평균적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건 민영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이죠.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건 개별적으로 자유죠. 낸 만큼 삼성생명이죠. 민영보험, 삼성생명 재정운영은 적립 방식이 그렇죠. 삼성생명은 내가 내는 거예요. 내는 거죠.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은 뭐야? 사대보험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적립 방식도 있고 부과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민영보험이 아니라 사대보험에서 사회보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만 알면 돼요. 사회보험, 사대보험, 민영보험, 삼성생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43번 갑니다. 사회보험, 사대보험, 공공부조 나라에서 선별해서 주는 거죠. 답 나왔죠. 옳은 거니까요.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것. 디귿 미음이네요. 사회보험, 사대보험이죠. 내가 냈으니까 타먹어야죠. 그러니까 뭐요? 권리는 강하겠죠. 내가 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한 건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공공부조는 나라에서 선별해서 자산조사에서 주는 거니까 주는 거 받아먹는 거니까 추상적이 약하죠. 특징은요. 사대보험 월급에서 미리 뛰죠. 왜? 나중에 받으려고. 사전적이죠. 그래서 디귿 리이다. 재원 사회보험료는 뭐예요? 사회보험은 사대보험 뛰는 거니까 보험료다. 공공부조 세금에서 뛴다. 대당자 보편주의 다 해당된다. 전국민 선별주의 어려운 사람만 뽑아서 준다. 자산조사에서 수급자격 사회보험 기여금이다. 내 돈 내가 냈죠. 월급 뗐으니까 공공부조 자산조사에서 주는 거다. 공부가 진짜 재밌습니다. 114번 갑니다. 빈곤 또는 불평등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가네. 이거 뭐 이제 하도 해서 지겨워 이런 거. 진이계시 나왔네. 그러면 진이 한 문제 먹고 들어가네. 뭐. 딱 똑같이 맨날 수직 평등 45도 대각선 평등 수직 불평등 다 나왔죠. 0에서 1 0은 공평 평등 1은 불평등 진이가서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야. 웃기지 마라. 불평등한 상태. 이거 뭐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뭐 맨날 해설 때 똑같아요. 10분위 분배율에 대해서는 수치가 분배를 크게 했다. 그러니까 평등이다. 5분위 배율은요. 20%씩 뛰었다. 상위 20%, 사위 20% 둘이 가까울수록 평등이다. 그래서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이다. 145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네요.
국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차상위 계층의 소득 인정액은 그렇죠.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다. 딱 떨어지죠. 생계급여는 뭐예요? 100분의 30이죠. 주거급여는 집이니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교육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교육급여니까 100분의 50이죠.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이탈을 실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생계급여 있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주거급여는 100분의 46입니다. 146번 가보시죠. 파레토 남았네요. 이것도 겁나게 골 때리게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이걸 무지하게 어렵게 공부하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아주 그냥 제가 아주 그냥 그런 분 보면 아주 그냥 안타까워요. 파레토 이거 너무 공부하면 인지 파레토 돼버려요. 아주 물감 그냥 아주 엉켜버려요. 간단해요. 파레토는요. 좀 포인트 잡으면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나쁜 말 같죠? 나쁜 말 같아요. 근데 뜻은 좋아요. 공산주의.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가자.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는. 이건 이상향이에요. 말만 그렇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파레토 재분배는 똑같이 이루어져요. 누가 피해를 안 가고 똑같이 돼요.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똑같아야 돼.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레토 효율이라는 것은 삑사리라는 거예요. 삑사리. 단 하나 가능한 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누군가 희생 없이 내가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서비스. 누군가를 위해서. 아름답죠. 나는 봉사하면서 봉사의 기쁨만 내가 갖는 거예요. 이게 파레토 효율이에요. 분배랑은 상관없어요. 분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주는 사람은 봉사해서 봉사하는 기쁨을 얻고 또 받는 사람은 누가 손해보는 게 없고 이런 게 파레토 효율. 간단하죠.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이라는 것은 누군가 피해가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상 소득 재분배는 효율이 아니에요. 비효율이죠. 소득 재분배가 없어요. 왜? 파레토 효율의 정의는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데 아름답다. 봉사활동이니까 소득 배분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돈이 왔다리 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면요. 그냥 간단해요. 파레토 개선. 파레토는 제일 좋은 거다. 손해 없이. 효율성 감소시키지 않는 거. 누군가 효율을 감시하지 않고 효용이 증가하는 거다. 이건 봉사활동뿐이 없다.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소득 분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효율에 비효율적이다. 왜? 분배가 아니니까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요. 봉사는 주는 거니까요. 뺏기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7번 갑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이 가서 병원은 아니다. 이거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148번 갑니다. 다시 갑니다.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있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병원은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148번 갑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이건 쉽습니다. 기업 상식이죠. 비정규직 증거의 원인에 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노동의 유연성이 증거가 포함된다. 이건 맞는 거네. 유연성 포함되죠. 니은이 픽셀이네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차이가 왜 없어요? 차이가 있겠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돈이 틀리는데 이런 건 진짜 이런 건 공부하기도 싫어요. 이런 문제 사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뭘 문제예요. 초딩 문제였지. 149번 갑니다. 확정급여식 연금, 확정기여식. 확정기여식 하면요. 그냥 펀드 투자. 이렇게 해서 확정급여식은 그냥 내 돈 내 타. 내가 넣고 여기 내가 타는 거예요. 그냥 고정금리, 여기는 변동금리, 펀드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정급여식 고정금리 그냥 내가 내고 그냥 나중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위험부담 없이 똑같이 받아먹는 거. 확정급여 펀드 그래서 망하면 내 돈 다 깎이는 거 이런 거죠. 끝났습니다. 확정급여식 연금 세금은 완전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까지 다 확정급여식은 그렇죠.
적립 쌓는 거고 부과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확정 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의 투자 수익에서 결제한. 그렇죠. 투자 수익, 펀드 투자, 확정 기여. 확정 급여식 연금제 대상 투자 이용. 급여는 똑같이 내고 타먹는 겁니다. 안전하게 안전자산의 고정금리, 투자 위험에 대해 투자 위험 나오면 뭐요? 확정 기여죠.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위험에 하나 없이 그냥 고정금리예요. 나중에 그냥 딱 확정되게 타먹는 거. 이건 확정 기여가 아니라 확정 급여죠. 기본적인 맥락만 하면 겁나게 쉬운 문제입니다. 150번 갑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국가가 시장에 왜 개입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 외부 효과도 문제, 외부 효과도 문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뭐가 외적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외적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국가가 개입해야죠. 비대칭 정보가 잘못됐어요. 국가 개입해야죠. 역선택,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뭔가 잘못 선택했구나. 역선택했구나. 개입해야죠. 왜?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교수님, 긍정적 외부 효과가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긍정적이라도 외부 효과라는 것은 뭔가 외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외부 효과는 국가 개입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요. 그냥 뭔가 그냥 다 개입하는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0까지 풀어봤고요. 공부가 어렵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잡초도 이쁘다 하면 아주 이쁜 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장미꽃도 밉다 하면 잡초보다도 안 이뻐 보입니다. 인지의 차이입니다. 관념의 차이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다 하는 것보다 강의 들으니까 이해가 되냐, 쉽다 겁나 재밌다, 졸라 재밌다, 합격인데, 이런 자신감 뿜뿜으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